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30대 유부녀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보면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끝모를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얼굴에 소가죽도 모자라 철로 된 가죽을 달고 있는 것 같은 끝모를 뻔뻔함을 가진 사람까지 말이죠. 그래도 전 살아오면서 사연에 나올 정도의 심각함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 작은 감사함은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 주변엔 착한 사람들만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한 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상견례 때 보통 형제들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나오잖아요? 전 아주버님이 결혼을 이미 하셨었기에 당연히 형님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형님은 바쁘시다고 못 나오셨더라고요. 뭐 그날은 특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따로 인사라도 드리러 갈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말라고 해서 결국 인사도 못 드렸죠. 형님은 이름만 들으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 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다고 했으니 바쁠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그나마 결혼식 때는 와주긴 하셔서 그때 겨우 인사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의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서 느낌이 조금 쎄하긴 했어요. 시어머니께 예의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 시댁을 무시하는 느낌도 들긴 했고요. 대기업을 다녀서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면 자부심이 높잖아요. 돈도 많이 벌 테고 사회적 지위도 주변에서 인정해 줄 거고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사실 부유하다거나 혹은 지식인이라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집안입니다. 물론 저희 집안도 그렇고요. 시댁은 아버님은 평범하게 회사 다니셨고 어머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아들 둘을 잘 키우셨으니 대단하신 거 아닐까요? 오히려 아들 둘을 키우시느라 고생을 하셨으니 더 존중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전 예의가 없는 사람은 싫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시누이도 아니고 형님이니 뭐가 됐든 저한테 피해가 안 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 저한테도 피해가 오게 되는 법이더군요. 그 상황은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 때부터였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도 많이 들었다 보니 긴장을 잔뜩 하면서 어떻게 해야 첫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이 많았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대충 적당히 하면 된다고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특히 결혼 후 첫 명절인데 더욱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봤었는데 친구들은 저한테 어차피 형님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고 하더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형님 하는 만큼만 따라하면 된다고 말이죠. 괜히 더 해봐야 형님과 갈등만 생길 거고 덜하면 시댁에서 형님과 비교할 테니 딱 그렇게만 하래요. 모르는 게 있으면 형님에게 물어보면 그만이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형님이 있다는 게 꽤 안심이 됐습니다. 전 명절이 다가오면서 형님이 먼저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더군요. 필요한 걸 시키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결혼하고 이런 손위 아래 관계가 처음이다 보니 제가 먼저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끝내 연락이 없으셔서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예상 외의 말을 꺼내시더군요. 동서, 난 이번 명절 때 특근이 있어서 못 가니까 동서 알아서 해. 라고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대기업이라지만 명절 때 무슨 일이 있다는 건지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휴일에 무슨 회사 일이 있냐며 여쭤봤더니 돌아오는 건 형님의 짜증이더군요. 동서가 대기업을 안 다녀서 모르는 거야. 대기업이 그렇게 만만한 곳인 줄 알아? 라고 말이죠. 저는 형님의 말씀이 기분도 나쁘고 형님의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님이 그렇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시댁에 드릴 선물은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형님은 반반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니 고작 5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참 당황했죠. 대기업을 다니신다고 하시길래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어쩌나 싶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더군요. 아니, 그 대기업 다니느라 명절도 못 온다면서 그렇게 버는 돈으로 저런 금액만 준다고 하면 받는 시댁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형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 살짝 고민했지만 전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군요. 저는 따로 명절 선물과 현금을 준비해서 시댁을 드렸고 형님 돈은 따로 포장해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건 형님이 따로 드리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의 돈이 담겨있는 돈 봉투를 보시고는 아예 뜯어보지도 않으시더군요. 그거 어차피 5만 원이지? 그냥 너 써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 소리를 들으니 형님은 명절 때마다 계속 그래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참 너무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형님과 비교되었던 덕분일까요? 전 서툴렀지만 첫 명절은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형님이 없었던 덕분에 몸은 갑절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마음은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명절 땐 형님이랑 같이 일하면 생각보다 명절 스트레스는 별로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명절 때가 되니 형님은 또 못 오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엔 몸이 아프시대요. 일주일째 야근을 계속해서 몸에 병이 났답니다. 평소에 형님은 헬스랑 필라테스 꼬박꼬박 다니면서 건강관리도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파서 못 온다고 하는 건 너무 뻔한 핑계가 아닌가 싶더군요. 이쯤 되니 저번에 말했던 특권도 사실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물론 제가 대기업에 안 다녀봤기에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나 지인들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지인들은 형님처럼 대기업 다닌다고 명절에 아무것도 못한다거나 하진 않았으니까요.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해도 2번이나 이러는 건 거짓이 아닌가 싶어 좀 의심이 많이 되어 형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또 형님이 짜증을 낼까 싶어서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어디가 아프시냐고 제가 가서 좀 간호 좀 해드리냐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형님의 대답은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형님은 어디가 아프시냐고 여쭤보는 저의 질문에 일주일간 야근하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대기업을 다녀봐야 이런 고통을 아는 거라고 또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그 대단한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저에게 시댁들이라고 보내는 돈은 역시나 5만 원이었지만요. 삼자인 제 생각에도 형님의 행동은 너무하던 생각이 드는데 시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런 모습에 불만이 많이 쌓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 같은데 오죽하셨겠나요. 그래도 그냥
요즘 며느리는 다 그런가 보다 하며 꾹꾹 참으셨나 봐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꽉 막힌 분은 아니시거든요. 나름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세요. 명절 당일에도 아침을 먹은 뒤에는 저를 친정으로 보내주십니다. 요즘엔 시댁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양가 집안을 모두 똑같이 잘 챙기는 게 대세라고들 하더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저는 또 시댁을 잘 챙기려고 하거든요. 전 시댁도 저희 집도 모두 똑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끼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 전날 와서 어머님과도 함께 하려고 하기도 하고 평상시에 전화도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니 형님이 시댁에 아예 안 오는 게 단순히 시대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인지 명절 때 홀로 오신 아주버님을 혼내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지켜야 할 게 있는 거 아니냐고요. 5만 원은 그렇다 쳐도 명절 때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예의냐고 말이죠. 제 남편과 저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더군요.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내의 사정을 이해해달래요. 지금 아들 잘 살고 있는 게 다 아내 덕분이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은 형님보다 수입이 많이 적긴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며느리를 보셨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어디 가서 좋은 며느리 들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실 수 있지 않으시냐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잘하는 건 대기업에 안 다니니까 이렇게 명절 때마다 와서 음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저럴 수 있다고 말이죠. 참나,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뻔뻔한 걸 넘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 아주 똑같았어요.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아주버님의 모습에 질렸다는 표정으로 포기를 하시더군요. 오히려 아주버님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당당해 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2번의 명절은 형님 없이 보냈고 느낌상 앞으로도 명절에 형님 볼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포기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형님은 더욱 당당하게 명절에 안 오려고 하겠구나 싶었죠. 저도 이젠 형님 없이 보내는 명절이 익숙해지기도 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고 이번 명절에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이번 명절에도 형님께 연락드려보니 형님은 역시 못 온다고 하시더군요. 못 오시는 건 당연히 예상은 했었고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나 했는데 친정어머님이 아프셔서 못 오신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피식하고 새어나왔는데 형님이 찔리셨는지 자기 말을 지금 못 믿는 거냐고 하시더군요. 전 뭐 제가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괜한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게 아니라 코가 잠깐 막혔었어서 소리가 났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였지만 말이죠. 이래저래 둘러대고 오해 아닌 오해를 풀어드렸는데 전화를 끊고 난 후 형님은 그래도 뭔가 찝찝하셨는지 사진을 한 장 달랑 보내시더라고요. 그 사진은 형님의 친정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입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계시더라고요. 전 그 사진을 보고 난 후 그래도 이번에는 핑계대고 안 오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사람이 이상해도 거짓말로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할 리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 코웃음 쳤던 게 되려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정도면 진짜 정신도 없고 마음고생도 많을 텐데 거짓말인 줄 알고 비웃기까지 했으니 기분이 많이 나빴겠구나 싶었습니다. 전 미안한 마음에 병문안이라도 가야 하나 싶었지만 명절이 코앞이라 병문안은 못 가겠고 약소하게나마 돈을 보냈습니다. 직접 뭐라도 사서 병문안을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이죠. 형님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번 명절 땐 꼭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평소에 저를 무시하다가 갑작스레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좀 변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턴 함께 하면서 사이도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명절에도 형님 없이 보내게 되었고 전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명절 당일 아침만 먹이고 바로 절 보내셔서 이번 명절부터는 전날에 가서 같이 장도 보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님은 평소엔 야채는 시장에서 다른 건 대형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백화점 상품권이 생긴 게 있다 보니 이걸로 백화점에서 장을 보기로 했어요. 뭐하러 비싼 백화점 가서 장을 보냐고 하셨지만 상품권 이럴 때 안 쓰면 쓸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시어머님과 함께 백화점에서 장을 보면서 형님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진도 함께 보여드리면서 형님과 나눴던 대화도 함께 말이죠. 형님이 다음 명절부터는 꼭 오실 것 같으니 그간 쌓인 것들이나 속상한 마음도 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약간 믿지 못하는 눈치셨지만 그래도 사진을 보고 나니 명절이 지나면 시어머님도 사돈 병문안을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며느리인데 사돈도 잘 챙겨드리는 게 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큰 아기도 좀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보이셨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백화점에서 장을 본 뒤 상품권 금액이 남았길래 잠깐 백화점 내 커피숍에 들러 차 한 잔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의 사건은 거기서 터졌습니다. 그 커피숍에 어디선가 봤었던 듯한 사람이 커피숍에 앉아있더군요.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한눈에 못 알아봤지만 어머님이 바로 알아보시더군요. 어머님은 성큼성큼 다가가셔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형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곧이어 어떤 사람이 형님이 계시던 자리로 커피를 들고 오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할 형님의 친정 어머님이었습니다. 형님의 친정 어머님도 시어머니를 보자 놀라서 커피를 떨어뜨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돈 어른이 왜 여기 계시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건 제가 할 말이라며 왜 병원에 계셔야 할 사돈이 여기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거기다 형님이 앉아있던 테이블 주변을 보니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것처럼 보이는 쇼핑백들이 잔뜩 보이기까지 했어요. 명절 때 시댁에는 5만 원밖에 보내지 않으면서 친정에는 어떻게 해왔었는지 눈에 보이더군요. 그리고 제 눈에도 보이는 게 시어머님의 눈에도 당연히 보였겠죠. 시어머니는 쇼핑백들을 보면서 이건 또 다 뭐냐고 여태까지 시댁에는 고작 5만 원 보내고 대기업 다니느라 바빠서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이러고 있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형님은 서둘러 그 쇼핑백들을 가리려고 하셨지만 이미 보인 쇼핑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되나요? 정말 말 그대로 딱 걸린 거죠. 형님과 형님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가 화내시는 걸 잠자코 듣고 계시면서 분위기를 살피시더니 뭔가 생각이 났는지 다시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진정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여기 사람들 다 있는 공간이니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시선이 쏠렸다 보니 가게에 민폐가 되는 건가 싶긴 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진정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조용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 설명부터 하시라고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냐며 오해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그 상황에 누가 믿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따지셨죠. 그런데 그 자식의 그 어머니라고 해야 할지 막말을 쏟아내시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이 납니다. 여보세요, 사돈. 아니, 지금 어디서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지금 감히 저랑 대기업 다니고 있는 제 딸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없는 집안에 귀한테 시집 보내놨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식도 없이 행동하세요? 당장 사과부터 하세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지 시어머님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상황이 어떤지 양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런 막말을 하시는 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아무 상황이 없다가도 저런 말만 들어도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기막혀 하시다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그럼 병원 외출 나오신 걸 테니 외출증이나 한번 보여줘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냐며 거기 전화번호도 한번 불러보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입원해 계신 게 맞으면 본인이 정말 사죄드리겠다고 침착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자 당당하게 나오던 형님과 형님 친정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잠깐 나온 거라 외출증은 끊지 않았다느니 그냥 몰래 나왔다고 하느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횡설수설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시어머님이 병원에 직접 전화해 보시겠다고 계속 주장하시니 사실관계를 실토하더군요. 생각하신 것처럼 사실 형님의 친정어머님은 아프신 게 아니었대요. 그냥 형님이 명절 때 시댁에 오기 싫어 핑계를 대려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저랑 비교되다 보니 조금 눈치가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친정어머님과 상의하다가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핑계대기로 하셨대요. 우리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랬겠느냐고 사돈이 어른인데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기가 막히셨죠. 명절 때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형님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었겠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셔서 딱히 형님께 뭐라고 하지도 않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 말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지 고민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 따지는 건 둘째치고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 여쭤보시더군요. 그럼 그 사진은 뭐였냐고 물으니 형님의 친정어머님 지인이 운영하시는 한의원에서 입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래요. 아니, 거짓말을 위해 그런 짓까지 하는 사람을 현실에서 보게 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참다 더는 못 참겠는지 어차피 명절 때마다 안 오는 주제에 뭔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하냐며 화를 내셨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형님이 갑자기 자기 카드를 한 장 내던지면서 시어머니께 화를 내시더군요. 돈으로 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어머님이 계속 저한테 압박을 주니까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님은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시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창피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행동이냐고요. 지금 이렇게 창피당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로 업무에 지장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형님이 씩씩대며 소리치면서 말씀하시니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가, 그것도 여태까지 예의도 없던 며느리가 거짓말까지 걸린 상황에서 오히려 화를 낸다면 그 누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이 말이죠.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께 화를 내는 형님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다 화가 나서 형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짓말 하신 거 걸리신 상황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사과부터 드리시라고. 적어도 사람이면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제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저한테까지 화를 내시더군요. 어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 행동을 따지고 드냐며 일에서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파출부 같은 사람들이랑은 얘기를 못 나눈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무조건 돈으로만 때우고 말 테니까 동서도 능력 있으면 돈으로 때우라고 하더군요. 전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아니 지금 형님은 손 윗사람 그것도 시어머님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본인은 어떻게 손 위아래를 따지세요? 거기다 계속 대기업 하며 저나 시어머니를 무시하시는 게 정말 예의에 맞아요? 하면서 따지고 드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만류하시더군요. 그러시곤 뭔가 결심을 한 표정으로 형님이 내던지셨던 카드를 잡아드시더니 침착하게 형님과 형님의 친정어머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본주의라고 했으니 우리 며느리의 얘기도 맞는 것 같네요. 그럼 큰아가 돈으로 때우겠다고 했으니 지금 바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 형님과 형님 친정어머니는 진작에 그렇게 할 것이지 하며 기세등등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소에 제대로 돈도 못 써봤을 텐데 어디 한번 제대로 써보라는 그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 모습에 제가 또 뭐라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만류하신 뒤 제 손을 잡고 카페에서 나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앞장서서 가시는 시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니 어깨도 축 처져 계시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한테 막말까지 들으셨으니 아마 저였으면 충격받고 병원에 실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려던 찰나 갑자기 어머님은 명절 장 보던 것도 내팽개치시더니 택시를 타시고 동네가 아닌 멀리 있는 백화점으로 가달라고 택시기사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전 형님이 내던진 카드로 좀 더 비싸게 장을 보시려고 하시나 싶어 그러시나 보다 하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미 저희가 있던 곳도 백화점인데 왜 멀리 있는 백화점까지 가시나 싶었죠. 거기가 조금 더 비싼 고기라도 파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백화점을 그렇게 많이 잘 안 다녀서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 그런 분위기에서 시어머님께 왜 거기까지 가시냐고 여쭤볼 순 없잖아요. 저는 잠자코 시어머님을 따랐어요. 시간이 지난 뒤 택시는 백화점에 도착했고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백화점 마트에 있는 쪽으로 안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지금 어딜 가냐면서 제 손을 붙잡으시더군요. 전 어머님이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신 건가 싶었어요. 막상 백화점에 도착하고 나니
그 카드로 장을 다시 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님의 행동은 제 생각과는 오히려 달랐습니다. 마트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유명한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 뒤 저에게 저 가지고 싶은 거 싹 다 사라고 하셨어요. 그러시곤 시어머님도 뭐 살지 구경을 하시다가 그냥 제일 비싼 걸로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아, 시어머님이 마음이 약해지셨던 게 아니라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받은 것만큼은 돌려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는데 그 이상으로 돌려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저희 차림새가 명품 매장에서 뭔가를 살 만한 차림새가 아니어서 매장의 직원들도 시큰둥하게 있었는데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희에게 엄청 친절하게 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명품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의 명품 매장에서 비싼 물건들을 카드로 긁고 있었는데 역시나 형님에게 저와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마도 카드가 긁은 게 형님 핸드폰 문자로 떴나 싶었습니다. 거기다 형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긁히고 있는 문자가 계속 가고 있으니 형님도 많이 당황했겠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 정말 고소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시어머님은 당연히 전화 오는 걸 무시하고 하던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시어머니와 저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었고요. 그러자 형님은 안 되겠는지 문자를 잔뜩 보내시더군요. 지금 남의 카드로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해도 적당히 해야지. 누가 그러라고 카드를 줬냐? 지금 당장 환불해라. 지금 그 백화점으로 가고 있으니 꼼짝 말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 그제서야 왜 시어머니가 일부러 멀리 있는 백화점까지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형님이 준 카드로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형님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다 예상하셨던 거죠. 만약 같이 있던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었다면 형님이 바로 오셔서 카드도 다시 가져가고 환불도 할 테니 일부러 멀리까지 오셨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저나 시어머니나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할 리가 있겠나요? 당연히 문자는 씹어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저는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카드는 형님 것이고 물건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다시 환불 처리가 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집으로 가져가서 꼭꼭 숨겨놓으면 어떻게든 될까? 아니면 물건들의 흠집 같은 걸 내서 반품을 못하게 만들어야 하나 하며 이런저런 고민을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머리가 좋으셨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저에게 어차피 이 물건들 집에 가지고 가봐야 어떻게든 반품이 될 거고 이 많은 물건 흠집 내서 써봐야 의미도 없으니 바로 옆에 있는 중고숍에 가서 팔자고 하셨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던 건지 처음부터 어머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형님이 오기 전에 중고숍으로 향했고 그 물건들을 모두 팔아서 돈으로 챙겼습니다. 그 뒤 찾아온 형님과 마주했죠. 형님은 물건들 어디다 숨겼냐고 화를 내더군요. 빨리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팔아버린 것을. 형님은 분명히 카드 썼는데 물건들이 없으니 미치고 한장하더군요. 카드 긁은 금액이 워낙 크긴 했으니까요. 형님은 당장 내놓지 않으면 아주버님이랑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니 오히려 반가운 소리를 들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형님은 아직도 대기업에 다니는 자기를 이혼시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자 당황을 하더군요. 아니, 진짜 이혼하겠다니까요? 하는데도 시어머님은 태연하게 응, 그러라니까? 이러시니 더는 말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통쾌하던지 형님은 그 후 결국 방법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값을 다 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댁이나 저와도 연을 끊고 사셨는데 저나 시댁이나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불만도 없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버님을 통해 대박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잘난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형님께서 권고사직을 받아 백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기업 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더니 정말 꽃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못된 사람은 대기업도 결국 알아보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당장 형님이 생활이 힘들긴 한가 봐요. 대기업에 다녔으니 앞으로 나올 월급을 생각해서 집 대출도 크게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평소 본인 씀씀이가 있어서 카드값 감당도 힘들었던 거죠. 그렇다고 다른 회사 취직도 쉽게 되진 않나 봅니다. 아마 다니던 대기업에서 실적도 없고 평판도 안 좋았으니 권고사직을 당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다른 데서 받아줄 리가 없었던 거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 형님이 정말 급하긴 했나 봐요. 연을 끊고 살더니만 다시 시어머니께 연락을 하셨대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좀 하면 안 되냐고 말이죠. 그렇게만 해주면 평소에 시어머니가 원하셨던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할 테니 아주버님 얼굴을 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다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하시다 못해 누구신데 아는 척을 하냐며 철벽을 치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니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람 일은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위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신경 써가며 서로 돕기도 하고 배려도 하는 거겠죠. 저는 살면서 형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봤는데 형님의 일을 보며 앞으로도 저런 사람처럼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다시금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겐 저희 형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